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해 74세인 박순희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성실히 모은 연금 덕분에 검소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아침이 되면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친구 영숙이가 말합니다. 순이야,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눈치 볼 일도 없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던 순희 씨에게 갑작스럽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언제든 와도 되는 건데 뭘.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잠시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1년만요. 혜진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순희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어려운 상황과 며느리의 정중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집도 넓은데 뭘. 대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야 해.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보답하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순희 씨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혜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치우고 빨래와 청소까지 꼼꼼히 해냈어요. 저녁에는 설거지는 물론 다음날 아침 준비까지 미리 해두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푹 쉬세요. 혜진아, 고마워. 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생활비도 정해진 날짜에 꼬박겜박 가져다주며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순희 씨는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혜진이가 정말 천사 같아. 집안일은 다 해주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말이야. 아이고 부러워라.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든데 정말 복 받은 거야, 순이야. 하지만 8개월쯤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이 집안일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회사에 야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좀 쉬어도 될까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쉬어라.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야근과 출장이라는 핑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반면 순희 씨에게 요구하는 집안일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바쁠 때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응, 그럼. 그런데 이상하게도 혜진의 화장품과 옷차림은 날로 화려해졌습니다.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가 하나씩 들어갔어요. 생활비는 자주 늦어지거나 아예 주지 않는 달이 생겼습니다. 혜진아, 이번 달 생활비는? 아, 죄송해요. 카드값 때문에.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순희 씨는
마음 한편에 의심이 생겼지만 가족이니까 하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오후 순희 씨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혜진이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어머니가 자꾸 집안일 시키고 있잖아. 혜진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야근이라고 하고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노래방 다니는 거 들킬까 봐 조마조마해. 전세금? 그거 코인에 넣었다가 반 이상 날렸어. 어떻게 말해 이걸? 순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근도 출장도 모두 거짓말이었고 전세금마저 투자로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 이상 이용당할 수는 없어. 다음 날부터 순희 씨는 행동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고 몸이 아프다며 방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응, 허리가 좀 아프네. 오늘은 쉬어야겠어. 그럼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혜진의 집안일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순희 씨는 계속 아픈 척하며 집안일을 중단했어요. 밥도 간단하게 해결하고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이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아픈데 어떻게 해? 내가 좀 해줘. 일주일이 지나자 혜진은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한다고요? 왜 계속 누워만 계세요? 순희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야근한다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 전세금도 투자로 날린 거 말이야.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저희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알아서 해. 더 이상은 안 돼. 민수가 황급히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내 아내가 뭘 했는지 알고나 그런 말 해.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내가 바보인 줄 알았나? 순희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 혜진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혜진도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사과는 고마워. 하지만 이제 각자 살아가자. 순희 씨는 마지막까지 배려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직접 연락해서 전세 매물을 알아봐 주기도 했어요.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보러 가봐.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그제야 어머니의 현명함과 너그러움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혜진이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순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조용히 차를 우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야 내 집 같네.
며칠 후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순이야, 결국 내보냈구나. 잘했어.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속이 시원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더라고. 맞아,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날 밤 순이 씨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거짓말에 속을 끓일 일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새 집에 잘 정착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혜진이랑 잘 살아라. 순이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 씨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문화센터 강좌를 들었어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순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달 후 또 다른 친구 정자가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이야, 우리 딸이 이혼하고 애 데리고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정자야, 도와주되 선을 그어야 해. 무조건 희생하면 서로 힘들어져.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습니다. 그 어떤 관계든 서로 존중하는 게 기본이야.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어. 순이 씨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순이 씨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합니다. 74세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웃고 싶으면 크게 웃고 졸리면 언제든 잠자리에 듭니다. 혼자라서 외롭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 평온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어요. 가끔 민수가 안부 전화를 하면 따뜻하게 대화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순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의 눈치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족이든 누구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오늘도 순이 씨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갑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노을이 창가를 물들이면 만족스러운 하루였음을 되새깁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값진 것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